여기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몰타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몰타 섬에 있는 몰타의 수도 발레타입니다. 발레타에서의 여정은 시티게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시티게이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이 독립기념비는 1989년 몰타의 독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분수는 그리스 신화 속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레타의 주 출입구이자 본격적인 여정의 출발점인 시티게이트입니다. 옛날에는 성문과 나무다리, 깊이 18m의 해자와 성체로 둘러싸인 요새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르로세는 성 요한 기사단이 근거지인 로도스 섬을 오스만에게 뺏기게 되자 몰타 섬을 내주었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은 몰타 섬을 거점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 특히 오스만 선박을 철저하게 응징했다고 합니다. 오스만의 슐레이만 1세는 1565년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으로 3개월에 걸쳐 대공방전을 펼쳤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몰타의 방어병력은 기사단 5,600명, 현지 징집병, 용병 등을 포함하여 7,000명 내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승리로 성 요한 기사단은 유럽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몰타 대공방전이 끝난 후 성 요한 기사단의 총장이었던 장 파리조드라 발레트는 계획도시로 발레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기사단 총장의 이름 발레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 가수가 시티게이트 앞에서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네요. 발레트는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발레타를 격자형의 계획도시와 성곽 요새도시로 설계했습니다. 이후 몰타는 성 요한 기사단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에 항복하여 프랑스 영이 되었고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다시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몰타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국의 물자 보급을 끊으려는 주축국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발레타는 몰타에서 가장 큰 항구였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마침내 몰타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버스커가 인사까지 건네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봐도 이 가수의 노래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솜씨입니다. 버스커에게 팁을 전달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참 앙증맞습니다. 시티게이트를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물은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이 독특한 외관은 벌집 모양을 형상화하여 건축한 것이라 합니다. 원래 국회의사당이 있던 곳은 발레타 기차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몰타에서는 1883년에 처음으로 발레타와 임디나간 철도가 개통되어 20마일의 속도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기차역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기둥만 남아있는 이곳은 오페라 극장입니다. 1866년에 로얄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이 극장은 10년 만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1년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이 몰타 법원도 고풍스러워 보입니다. 발레타 구시가지의 중심에는 발레타의 심장, 성요한 대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1577년 성 요한 기사단이 그리스도의 사제, 성 요한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당입니다. 대성당의 외관은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함과 큰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당의 정면에는 주제단이 있고 측면에는 기사단을 구성하는 8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에는 바로크 미술 작품과 프레스코와 화려한 대리색 바닥, 아치형 천장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성당 바닥을 이루고 있는 400여 개의 대리석 판 아래에는
기사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고 대리석판에는 묘비명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의 기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부유한 가톨릭 가문의 출신들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몰타를 통치했습니다. 이 성당의 부속 미술관에는 바로크 미술사조의 문을 연 화가 카라바조의 그림 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레자 요한의 참수와 글을 쓰는 성 히에로니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세레자 요한의 참수는 카라바조가 유일하게 자필 서명을 남긴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카라바조는 세레자 요한의 참수 그림을 마무리한 후 기사단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한 동료 기사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지하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이후 그는 로마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도피 중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붉은 옷은 추기경 신분을 상징하고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어두운 배경과 강렬한 빛의 대비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중 몰타에서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기행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의 화법의 특징인 빛과 그림자의 대비는 근대 회화기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발레타는 개성 넘치는 예쁜 골목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형형색색의 발코니를 가진 바로크식 건물들 사이로 경사진 도로가 길게 뻗어있는 풍경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고즈넉한 골목 안을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사단의 도시였던 발레타는 무거운 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편하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발레타는 격자형 구조의 도시이기 때문에 길들이 가로세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 없이 골목 구석구석 걷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골목마다 풍겨나오는 다양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여행의 포인트입니다. 골목 안 집집마다 붙어있는 가문과 상점들의 문장을 찾아보거나 문과 테라스의 다양한 색상을 살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치장한 테라스가 눈길을 사로잡는 발레타 특유의 골목 풍경입니다. 골목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그랜드 하버의 바다 풍경은 발레타를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또 발레타의 중심거리인 리퍼블릭 스트리트 주변으로는 레스토랑과 카페, 성당과 미술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다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랜드 하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골목 한켠에 뜻밖에도 발레트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요새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발레타로 명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발레트는 신도시 발레타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몰타를 수호하고 평화를 향한 그의 염원대로 동상은 한 손에는 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발레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몰타의 수상 집무실이 있는 건물로 어퍼바라카 공원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대통령과 수상이 함께 있는 나라지만 내각의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집무실 옆으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몰타 증권거래소입니다. 수상 집무실 앞에 서 있는 동상은 몰타의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조르지 보르그 올리비에입니다. 발레타 여행의 하이라이트, 어퍼 바라카 정원의 입구입니다. 어퍼 바라카 정원은 1661년 발레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성 요한 기사단의 휴식처였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은 몰타 기사단, 구오 기사단, 로도스 기사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원 한쪽 귀퉁이에 아이들 조각상이 보입니다. 몰타의 조각가가 비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가브로슈에게 영감을 받아 1904년 제작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 거리에서 살았던 3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치형 벽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이 발레타를 방문한 기념으로 건립한 기념비와 영국 해군의 추억을 담은 기념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에는 아인슈타인의 두상 부조도 있었는데 이 정원과 아인슈타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4시에
예포의식을 거행함을 알리는 안내판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랜드 하버의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퍼 바라카 정원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하버의 파노라마 전망은 몰타 여행의 백미입니다.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곧 몰타로 인식될 만큼 많은 채널과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몰타 최고의 경관입니다. 몰타인들은 오스만과의 대공방전 이후 고대 몰타의 수도였던 임디나에서 건너편의 비르구로 수도를 옮기고 성 안젤로 요새를 세웠습니다. 오스만의 재침략에 대비해 발레타의 가장 바깥쪽 끝에는 성 엘모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레타 건너편의 3개의 도시를 쓰리시티즈라고 부릅니다. 쓰리시티즈란 몰타의 중세시대 수도였던 3개의 도시 비르구, 생글레아, 코스피쿠아를 말합니다. 세 도시는 철옹성 같은 성들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였습니다. 쓰리시티즈 중 성 안젤로 요새가 있는 비르구는 오스만 침입 때 몰타에서 함락되지 않은 유일한 곳으로 오스만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낸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르구를 승리를 뜻하는 비토리오사로도 부릅니다. 오스만과의 몰타 대공방전은 유럽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쟁입니다. 몰타 대공방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유럽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유럽이 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과의 치열한 대공방전이 있었던 발레타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몰타 기사단의 문장을 한 화단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대포들과 포탄을 보니 성 요한 기사단에게 발레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발레타는 길이 1km, 폭 600m의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도시에 약 300개가 넘는 많은 역사문화 유산이 밀집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1980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발레타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레타는 2018년 유럽 문화 수도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발포 장면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발레타의 예포의식은 주로 의식 행사와 신호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실제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설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했을 때 축포를 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도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포 앞에 옹기종기 모여 군인의 설명을 듣고 대포와 포탄을 만져보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몰타를 연상해보면 어퍼 바라카 정원 테라스에서 바라보았던 광경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억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숨겨진 몰타인들의 질곡진 삶의 애환을 접하고 보니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둘러본 발레타는 성 요한 기사단의 유적과 정신이 오롯이 전해지고 있는 기사단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되돌아 나와서 바라본 시티게이트는 노을에 반사된 라임스톤이 더욱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저녁에 노을을 마주하며 또 다른 언덕 위의 요새도시 임디나에서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